지금 춘천학 온라인 학술대회 춘천문화예술의 현황과 전망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의 앞선 발표는 춘천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한림대학교에서 강사로 계신 이현준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토론은 한국작가회의 춘천 지부장님이시죠. 하창수 선생님을 모셔서 제2부 앞부분에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현준 선생님께서 춘천 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PPT로 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요, 우리 춘천 문학, 이제 근현대 문학에 국한돼서 춘천 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춘천은 문학도시라는 명성이 있죠. 누구나 이제 수긍할 만한 그런 명칭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30만이라는 인구 대비 유명한 작가들이나 춘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작가라든지 현직 여기서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라든지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학도시 춘천이라는 표현 자체에 딴지를 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학문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 작가의 작가 중심으로 아니면 춘천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작품 중심으로만 연구가 되다 보니까 춘천 지역성과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부족한 학문적 토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그 작가와 그리고 작품에 반영된 지역성을 밝히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강한 작가나 작품을 발굴하는 의미부여 작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가나 작품 중에 어떤 춘천 지역과 관련성이 강한 작가들을 우리가 새롭게 연구하고 의미 부여를 하면 그 자체로도 부족한 학문적 토대가 보충이 되고 또 그걸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훨씬 좋은 학문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지속적인 작업이 있어야 어떤 춘천 지역 문학의 어떤 연구 정체성이라든지 연구 범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춘천 문학사의 정리의 필요성과 의의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저는 뭐 학교에도 있지만 그 글을 직접 쓰는 소설가로서 당연히 춘천 문학사와 관련된 책이 한두 권 정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데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이 춘천 지역 문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이 연구의 시작점인 토대가 필요한데 그 토대로서 춘천 문학사의 정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제 소양이지만 이번 글에서 이 춘천 문학사를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어떤 연구자들이나 춘천 지역민들이나 춘천 문인들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춘천 문학사를 알고 있어야 우리 춘천 문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중앙 중심적인 문학사적 간성이 우리 문단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그 중앙 문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만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거나 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의 사고를 좀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사 정리 방식은 근대 문학, 우리가 흔히 근대 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신체시랑 신소설부터 지금의 현대 문학까지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보통 여기 뭐 동화 작가들도 계시고 동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수필가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와 소설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바로 앞에서 문학 동의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사실 춘천의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동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 동인들의 정리가 꼭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 문학 동인사 정리만으로도 하나의 그 논문이 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춘천 문인에 대한 정리된 어떤 연구 논문도 없고 해서 거기에 시발점으로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춘천 문학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원도 지역 문학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선행 연구 작업을 좀 해야 돼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춘천을 중점으로 한 그 지역 문학 관련 연구는 전무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원주는 조선 시대에도 이미 춘천보다 압도적으로 발간된 책 수가 많을 정도로 어떤 문학적인 토대가 있던 지역이어서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한 서너 편의 논문이 존재하고 강원 문학 전체를 그 아우르는 논문도 한 10여 편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 토대와 평단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 10여 편의 연구들이 지역 문학에 대한 어떤 선구적인 안목을 보여줬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이 통시적인 분석으로 한정됐고 연구 범위도 너무 넓어서 애당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논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각 지역 문학에 대한 개별 연구 상황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사실 강원도 문학 전체를 아우르려면 춘천, 속초, 원주, 강릉 그 지역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강원 문학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논문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강원 문학, 지역 문학 연구가 부족한 원인은 아무래도 그 근현대 문학 흐름 속에서 어떤 예술성과 대중성을 담보하는 작가랑 작품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작가나 작품 중에는 그 예술성을 후에 부여받거나 그 대중성도 후에 부여받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민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작품과 작가를 확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 문학에 대한 연구의 학문적 정당성도 어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문단 중심적인 명망 중심적인 국문학 연구의 틀을 답습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연구로 지역 문학, 춘천 지역 문학의 양적인 확대와 그다음에 그걸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하면 어떤 연구의 정당성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 지역 문학의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근현대 문학 춘천을 대표하는 신소설은 이제 신체 시는 거의 없고요. 신소설은 요 3편 정도인데 기존에는 이 이인직의 귀이상과 이해조의 소양정 정도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해조의 소양정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지역신문에서 계속 그 소양정기 그다음에 소양정 이거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심지어 소양정기를 개작한 것이 소양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소양정기는 소양정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필사하면서 그 결론 부분만 살짝 바꿨던 그런 필사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양정이라고 통칭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워낙 일제시대 인기가 많아서 뭐 재판이 6편까지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고요. 아마 당시 춘천을 아마 전 국민에게 알리는 굉장히 역할을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상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기존까지 잘 안 알려졌던 사람인데요. 이 천도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을 지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도교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천도교의 위상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오상준은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동아일보 그 창간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거기다 실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개벽이라든지 천도교에서 발간한 개벽이라는 잡지나 여러 잡지에 자기의 아호인 옥천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화학사는 종교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동학 소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소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춘천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 오상준의 아호가
옥천인데 그 한자까지 똑같이 옥천동이랑 비슷합니다. 물론 옥천동이 1946년인가요? 그 일제 동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양정에서 이제 옥천동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옥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쓰였던 것 같은데 오상준이 춘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춘천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었던 데는 그와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아직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일제 강점기 이제 신소설을 넘어서서 일제 강점기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는 당연히 김유정이 있죠. 이 김유정은 뭐 제가 더 거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제가 그 넣고 싶은 작가가 이제 차상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개벽을 위시해서 신여성, 별건곤, 부인 뭐 여러 잡지를 발간했던 언론인으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은 조선중앙일보에 1936년 4월 22일 9일부터 그 장희빈이라는 장편 소설을 연재한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 사람이 그 10여 개의 잡지에 아니면 그 당시 여러 신문에 많은 그 필명으로 썼던 그 글들이 지금도 발굴 중이거든요. 근데 그 글들 중에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SF적인 여편 소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수필류가 많고요. 뭐 한시도 많이 썼던 사람이고 해서 이제 춘천의 작가로서의 차상천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고요. 이 김유정과 차상찬의 인연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정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이제 아내남이 유명한데 이석훈이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차상찬에게 김유정, 어린 김유정을 데리고 가서 제 친구인데 소설을 좀 잘 씁니다 해서 처음으로 1930년 제일선에다가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는데 나중 기록을 보니까 아내남이 오히려 차상찬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김유정이 만석지기 집에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차상찬도 이미 김유정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소개를 통해서 김유정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방 이후 춘천을 지켜온 시인들인데요. 사실 그 김유정 이후로 근현대 작품에서는 사실 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방 이후 춘천 문학의 첫 기록은 1948년 동인지 좁은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좁은문에 대한 그 어떤 연구나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재밌는 건 이 좁은문이 시동인인지 아니면 시동인지인지 소설 동인지인지도 확실하진 않은데 대표 작가로 이재학이라는 이름이 떴길래 제가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1948년까지 그 춘천에서 그 대학 학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재학이었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나중에 지내고 하면서 시조집들을 그 지원하기도 하고 했던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선 만약에 그 이재학이라는 분이 그분이라면 아마 좁은 문은 시와 관련된 동인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 영향을 줬던 건 박영희를 들 수 있습니다. 박영희는 소설가나 시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친일 행각을 아주 노골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춘천으로 약간 도피성으로 춘천에 와서 한 1년간 춘천 공립중학교 교사를 지내는데 이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이태극 하면 우리가 이제 화천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생각하지만 이태극 선생이 젊은 시절에 여기 이태극 선생 계시죠. 젊은 시절에 춘천에 있을 때 교사를 지내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문학적인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신영철은 사실은 춘천이 나온 아주 유명한 한글학자죠. 근데 이분도 춘천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이 당시에 어떤 문학의 씨앗을 주었던 것 같고요. 이덕선 선생은 사실은 그 이 이인 시집 조락의 모닥불이 한국 전쟁 중에 나왔던 100권의 어떤 의미 있는 시집 100권 중에 이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쓰고 나중에 이제 춘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개인 시집 같은 걸 발견하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희철 시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희철 시인은 당신 자체로의 어떤 문학성은 크게 막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춘천 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뭐 전상국이라든지 책예남이라든지 이승훈 작가의 어떤 문학적 스승으로서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 이 세 분은
어, 작가로서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춘천 동인지 역시 시인 중심이면서 춘천 문협 역시 시인이 다수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에 있는 동인지가 열 몇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소설 동인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전무하고요. 거의 시 동인이거든요. 그 춘천 문인협회도 역대 회장들을 보면 시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춘천은 사실은 해방 이후 춘천의 문학은 시인들이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춘천을 대표하는 시인들을 제가 정리는 했는데 사실은 그 소설 쪽에 비해서 이분들의 대중적인 명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냥 이승훈 선생, 예, 아까 말했던 최희철 그 선생의 제자로, 그다음에 전상국 선생님 친구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최돈선 시인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분이 이승훈이나 최승호 시인에 비해서 평단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받지 못했지만 춘천의 지역성과 관련하면 이분만한 분이 없거든요. 이제 평생을 춘천에 거주하면서 시를 써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춘천 시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승훈과 최승호의 시는 좀 난해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돈선 시인이 지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장균, 최계선 이런 시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춘천에 있는 많은 동인들을 만들게 된 게 어떤 그 이영춘 시인이나 이런 시인들에게 배움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동인들이 많이 있어서 영향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춘천 지역 문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가 끌고 소설이 미는 형국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춘천이 아니라 원주에서 살았는데 그 원주에서 춘천을 생각하면 왜 인구가 비슷한 춘천은 저렇게 많은 작가가 있을까? 그때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춘천엔 이미 원주보다 훨씬 많은 시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시인들이 문학적 토대를 쌓고 그 안에서 또 이 소설가들이 활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시인들과 소설가들은 협력 관계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춘천을 지켜온 소설가는 당연히 전상국 오정희 이회수 선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상국 오정희 선생님은 뭐 순수 문학에서 대가들이고요. 뭐 이회수 선생님은 비록 그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로 알려졌지만 명성 차원에서야 뭐 이회수 선생님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춘천의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 이 세 분은 많은 부분에서 거론할 여지가 있고요. 한수산이나 최수철 씨도 작가도 뭐 명성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뒤지지 않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춘천에서 계속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춘천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춘천을 지켜온 소설가들은 지금 이순원 선생님은 사실은 강릉 분이지만 강원도에서 졸업하고 지금 3대 김유정 문학관 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고, 사실 꼭 춘천을 지켜온 문인들을 꼭 춘천 출신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오늘 토론 맡아주신 학창주 선생님도 사실은 춘천 태생은 아니시지만 1992년 이후로 춘천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최돈선 그 작가처럼 춘천 지역 문학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형석, 인멸은 뭐 유명한 작가들이죠. 두 분이 또 결혼까지 같이 해서 춘천 문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이색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도 했고요. 그 외에도 김도연, 박계순, 최종남, 이도행 이런 소설가들이 춘천 지역문학 테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석순 소설가는 오늘의 작가상도 받았고 저보다 젊은 소설가라서 제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소설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만나게 되면 동생이라고 꼭 부르고 싶은 그런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예, 춘천문학의 아픈 손가락, 진희정 그리고 건독인데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인데 요절을 했어요. 근데 요절을 했지만 그들의 작품 수는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수준은 그렇게 낮게 평가볼 수 없는 문학적 그 성취도가 좀 있는 작가들이거든요. 진희정 같은 경우에는 34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숨을 거뒀지만 이 사람이 작고한 지 1년이 지나서 시가 몇 편 안 됐어요. 한 40여 편밖에 안 남아서
그걸 모아서 시집을 냈는데 이 시집의 수준이 소설가인 제 눈에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춘천 지역 문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독은 이제 권정숙이라는 본명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등단하고 소설책을 내고 문학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약간 우울증에 시달렸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1998년 40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분의 그 단편집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춘천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은 제가 시인이랑 소설가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춘천 문학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춘천 문학사를 정리하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나중에 연구자들에게 이제 확대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려고 이창건 동화 작가라든지 뭐 전국구적인 작가죠. 뭐 이제 이화주 시인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정리하면서 춘천 지역 문학을 지탱하고 있는 동인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사실 1948년 좁은 문이라는 이 동인지인데 동인명을 제가 사실은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비워놨어요. 이제 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재학 선생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분이 맞다면 아마 시가 아닐까 이제 제가 추정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동인지가 1950년에 나온 청포도라는 동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청포도가 현존합니다. 그 동인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가 됐고 연구 논문도 나왔는데 이 좁은 문은 몰라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찾아봐서 이제 제대로 찾아본 건 아닌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좁은 문이라는 앙드레지드의 그 좁은 문만 나오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재학 이분들이 지금 연세로 봐서는 이재학 선생님은 1906년생인가 그러니까 이미 작고하셨고 이 당시에 이분이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라면 이때 20대라고 해도 지금 나이들이 거의 작고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진작에 연락을 취해보고 이 동인지의 실제 여부를 찾아보고 이게 연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동인지는 춘천 문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낮다 높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거를 구할 수 있다면 연구 논문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동인지고요. 그 뒤로 쭉 이제 이렇게 동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매년 한 2, 3년에 하나씩 꼬박꼬박 나와요. 동인들이. 예. 이렇게 밑에까지. 동인들이 쭉 나옵니다. 그 지금도 활동을 하는 동인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2010년 문채라는 동인이 나온 이후로는 동인이 없어요. 여기 지금 탕록이라는 곧 춘천고등학교 문인에는 사실은 전상국, 김도연 등 춘천고 졸업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 동인도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미 뭐 프로 작가들이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는 동인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동인들의 나이들이 평균 연령들이 지금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은 이제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이를 먹고 활동력이 떨어지면 춘천 문학을 지탱하는 동인들의 힘도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순수 문학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카인즈에서 제가 춘천과 관련된 기사 건수를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정리해 본 건데요. 매년 춘천에 대한 그 기사 건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춘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문학도시 춘천을 지향하는 지금 지금 정부가 이제 시 정부가 들어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제 과거에 이 30년간 노출되었던 키워드를 한번 보면 여기서 문학과 관련된 거는 문화예술 정도 없습니다. 김진태 씨 보이고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술도 발표하셨고 뭐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문화도시 춘천,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춘천 문학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 춘천 관련 작가나 작품의 개별 연구가 아닌 지역성을 밝히는 작업. 이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새로운 작가나 작품의 발굴과 의미부여 작업 지속. 네, 그렇죠.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작가나 작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발굴하고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부여 작업이 사실 좀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연구자들은 그 연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연구의 정당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작품을 계속해서 예, 뭐 여담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조금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자, 춘천 지역 문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춘천 문학사 기술이 필요하다. 제가 이번 작업에서 춘천 문학사를 간략하게 약수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연구자들이 조금씩 보태서 나중에는 책 한 권에 춘천 문학사가 제대로 기술되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춘천 지역 문학이 토대를 확실히 쌓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를 통해 춘천 지역 문학에 대한 정체성 및 학문적 연구의 정당성, 네, 그다음에 춘천 문단 스스로 폐쇄성에서 벗어나 시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리한 건데, 문학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장르 문학을 제외했을 때 얘기예요. 뭐 젊은 애들 중에는 아직 장르 문학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 친구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동인들이나 뭐 춘천 지역을 위한 어떤 문학 활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문학을 하는 인구의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남성 작가보다는 여성 작가가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춘천을 보면 어떤 시에 편중된 어떤 춘천 문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춘천에 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소설가들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사실 소설 동인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인 중심의 춘천 문학의 문제점과 지속성은 뭐냐면 이 위의 문제점들과도 다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동인이란 것은 한번 동인이 되면 그분들이 늙어가시면 그 동인들이 전체적으로 늙어지잖아요. 근데 동인이 2010년 문체 이후로는 나오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성원들이 늙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폐쇄성이 강해서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확보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활동해보자 이런 성향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당신들 친목도모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런 안타까운 정문이 있어요. 그래서 장르 문학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젊은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르 문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장르 문학들은 재밌게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극찬하면서 한국 작가들이 장르 문학을 쓰면 마치 못할 짓을 한 것처럼 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변화, 순수 문학만이 최고다라는 인식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박완서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박완서 선생님이 40살에 40살에 데뷔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40살에 소설가가 돼? 근데 지금 어때요? 신춘문예는 그나마 젊은데 소설 등단 나이가 그냥 4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학이 얼마나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동인지 외에 중앙 문단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는 지역 문예지의 창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인지에다가는 우리가 아무리 소설을 발표해도 요새는 동인지를 누가 찾아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다음에 그 작가가 어느 정도 토대를 받으려면 그 평론가들의 어떤 비평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지역 동인지 살펴보지도 않고요. 지역 문예지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고 중앙 평론가들도 살펴볼 수 있는 지역 문예지, 권위 있는 지역 문예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춘천 문학이 나아갈 길이 제가 이렇게 정리해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춘천 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이란 제목에 걸맞게 현황과 문제점부터 해서 인물 속으로 하고 동인 성격으로서도 가로 세로 종행으로 춘천 문학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이현준 소설가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좀 또 가르치시는 교직에 몸담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 우리 한국작가회의 춘천 지부장님으로 계시는 하창수 선생님 모셔서 춘천 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좋은 발표문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할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본인이 소설가인데 본인의 이름은 소설에서 쏙 빼서 제가 알기로 너무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창작하는데 시간도 잘 낼 수 없고 아마 그래서 창작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지역 혹은 지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젠가부터 그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에 매몰되어 있는데, 근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문학이나 뭐 다른 여타 그 우리 문학을 제외한 문학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작가가 유명 작가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를테면은 괴테가 바이마르에 있다면 바이마르의 지역 작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그렇다면 춘천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면 그 춘천의 위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냥 그 뭐 재고가 되기도 하고 뭐 확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아까 발표자께서 마지막에 지적해 주셨던 그 지역의 그 문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바람직한 그 논의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올해 그 김유정 문학촌장으로 오신 그 이순원 작가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이런저런 이제 보관들을 이렇게 하다가 가슴 속에만 갖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꺼내 본 게 뭐였냐 하면 근데 지금 문예지라면 종이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웹진인데 웹진을 문학촌에서 하나 만들면 중앙의 작가, 우리 작가, 뭐 춘천의 작가, 뭐 강원의 작가, 뭐 어느 지역 국한시키지 않고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실을 수 있다면 그 위상이 춘천 지역 문학의 재고나 확립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춘천에 지금 뭐 발표자를 비롯해서 그 우리 지역에서 그서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같이 하고 또 춘천학 연구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문들을 우리가 구하고 하면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문학의 위상을 생각을 하는 작가, 문학가로서의 위상을 생각하기 전에 문학의 위상을 먼저 생각하는 작가는 사실 그런 존재였는데 언젠가부터 문학가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그것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억제하고 억제시킬 수 있다면 춘천이 문학의 중심 혹은 문학 도시라는 그 라벨은 뭐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현준 소설가의 이 발표문은 연구서로서도 단초를 또 제공할 수 있고 또 연구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작도 열심히 해주시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현준 작가님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 하창수 지부장님의 말씀 중에 좀 첨언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게 아니라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
네, 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해서 들었고요. 이제 뭐 추가로 하면 이 춘천학연구소가 사실은 처음에 그 시작했을 때 어떤 도움을 춘천에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창 선생님이 예전에 한림대학교에서 최수철 그 소설가의 춘천 지역성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춘천학연구소나 이런 데 곳이 없으면 집중되고 모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연구 논문이나 연구 자료로 만약에 춘천학연구소가 그 전부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합해 줬다면 쓰기가 쉬웠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이현준 작가님이 제가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린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춘천학연구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가 해야 할 일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부 제1주제 춘천 문학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 우리 이현준 한림대학교 강사시면서 소설가시고요.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한국작가회의 춘천 지부장님이신 하창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부 제1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